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방중 여정을 담은 38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귀국 하루 만인데요. 이번 중국 방문에선 과연 어떤 모습이 포착됐는지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북중 정상 더 친밀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한 북한 매체의 표현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정말 극존칭을 쓴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형제적 인방에 탁월한 수령이시며 자신과 조선인민의 가장 친근하고 위대한 동지이신 습군평 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시며 작별이 앞서 뜨겁게 두 손을 마주잡으셨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을 향해서 탁월한 수령이다, 위대한 동지다, 또 이 형제에도 강조를 했는데, 북한에서 사실 외국의 지도자, 국가 수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예, 굉장히 이례적인 지금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예. 3개월 전만 해도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고, 그렇죠. 중국이 대북 제재에 굉장히 성실하게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북한 내에서 중국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런 이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탁월한 수령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건 아마 스탈린 시대 때 그 북한이 스탈린에 대해서 위대한 혁명의 수령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 정도로 굉장히 이색적인 표현입니다. 예. 저 얘기는 결국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어떤 이 긴밀한 관계를 토대로 향후 미국과의 어떤 비핵화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이런 어떤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어제 환영 연회 영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방중을 수행했던 인사들을 대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리용호 외무상이랑 왕이 외교부장도 같이 옆에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걸 보면은 이 북중 카운터파트끼리 나란히 이렇게 앉도록 배치된 것도 의미가 있겠죠. 네, 사실 의전적으로 항상 그렇게 배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만찬이라는 것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라운드 테이블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심에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앉으면 그 옆으로 사이사이에 양국의 해당 관련되는 인사들끼리 그렇게 앉는 그런 게 일반적인 외교 의전상의 관행인데, 네. 아무튼 이번에 북한 측에서 박봉주 총리나 말씀하신 리용호 외무상, 또 이수영 국제부장 그렇게 갔는데, 각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리커창 총리라든가 왕이 부장, 그리고 또 왕치산 부주석 이렇게 네. 앉으면서 각자의 현안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네. 탁월한 수령이다, 위대한 동지다 하면서도 비슷한 급끼리 이렇게 하면 우리도 위대하다, 이런 걸 또 좀 과시하고 싶은 북한 나름대로의 계산이 다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자, 리설주의 이 모습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제 평양 도착을 해서 김 위원장하고 팔짱을 끼고 전용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눈에 확 띄는데, 사실 계단 저 내려올 때 팔짱 끼는 거 굉장히 위험한데 저 모습이 잘 이렇게 포착이 됐고, 방중에서도 리설주의 모습이 많이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리설주는 이제 북한의 퍼스트 레이디로 확실히 그 대외적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북한에서도 김정일 이전까지만 해도 그 퍼스트 레이디가 외교 전면에 등장한 적은 없었고, 예. 김정은 때 들어와서 이제 퍼스트 레이디가 공식적으로 그 외국 수행에 동반하고 있고요. 그 외교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도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는데, 또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데도 네. 상당히 긍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 박사님, 어제 그 중국 경제 현장 시찰 장면도 공개가 같이 됐었는데, 김 위원장이 인민복을 벗고 흰색 셔츠를 입고 시찰에 나서더라고요. 다른 이 같이 수행했던 노광철 인민무력상도 흰색 셔츠를 다 같이 입었는데, 이 흰색 셔츠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흰색 셔츠는 그 여름에 그 현지 지도를 할 때 많이 입고 있는 복장입니다. 예. 그 복장으로 북한 내에서도 현지 지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수행원들은 그 공식적인 복장이라기보다는 지금 양복 안에 있는 와이셔츠를 입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덥기 때문에 그 상의를 탈의하고 와이셔츠만 입은 차림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김 위원장이 주중 북한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북한 지도자 중국에 있는 대사관 김정일 시대는 뭐 그런 일이 없었다면서요? 예, 김정일 위원장은 방중을 여러 차례 했는데 대사관은 방문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대사관 방문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을 격려하는 차원의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은 애민 정책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중국 대사관이 성과가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을 네. 격려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중국으로부터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관광을 재개하고 새로운 항공 노선을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유엔 대북 제재를 일종의 형해화시키는 뼈대만 남게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데요. 네. 북한으로서는 앞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한 중국 시진핑에 대한 그러한 극찬 이러한 것들이 결국 지금 현재 북한을 살려주고 있는 것은 중국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비핵화 부분에서 속도가 더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속도가 더뎌지게 되면 이 협상이 북한이 원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 달에 북한이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당초 기획했던 목표가 무엇이고 그것이 달성되었는가? 네. 우리가 북한의 고립만 탈피해 주려고 이러한 평창 프로세스를 기획한 것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예. 현 상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김정은의 고모부죠. 이 총살 이후에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소원해지고 뭐 중국 통이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다 회복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더 돈독해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회복됐다. 저 관계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이해관계가 서로 맞습니다. 오가는 사이인데 네. 지금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북한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북한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중국의 전략적 가치, 보험용으로서의 가치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 밀착되는 관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밀착되는 가운데 자,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 논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사실은 빠르면 지난 주말쯤에 갈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조금씩 지금 늦춰지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There's a lot of work between here and there. My team is already doing it. I'll likely travel back before too terribly long. 네. 자, 미북 사이의 후속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최대한 빨리 북한 당국자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지지부진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뭐 북한 나름대로 자신들의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빨리 가서 무언가 협상을 하고 싶은데 예.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이 접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접촉은 해오는데 메시지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면 그냥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일정한 시간표라도 만들고 돌아와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이 더뎌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려되는 점은 미국 스스로 말을 자꾸 바꾸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 방금 전에 방송에 나온 것도 뭐냐면은 정상회담이 끝난다면은 바로 뭐 다음 주라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네. before terribly wrong 그랬습니다. 뭐냐면 아주 길기 전에 가겠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는 방북이 좀 어렵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예.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협상이 지연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 1기에 북한의 주요 파트를 갖다가 비핵화시키겠다는 미국의 네.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다시 한번 미궁에 빠질 수가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스스로도 미국과 보다 발빠른 접촉을 통해서 이 부분을 촉구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비핵화 부분은 진전을 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이 전면적 비핵화가 이미 시작이 됐다면서 계속 이 비핵화 맞습니다.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엔진 실험장 4곳이 폭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미
폐기된 풍계리 핵실험장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진짜 그때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새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폭파했다는 건지 아니면은 폭파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폭파하라는 압박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동창리 실험장을 폐기했다면 그냥 뭐 소리 소문 없이 폐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했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완전하게 알리면서 상당히 떠들썩하게 우리가 비핵화를 이행하고 있다는 걸 과시하면서 아마 폭파를 진행했을 텐데 지금 그런 조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은 북한에 대한 무언의 압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폭파 안 했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폭파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미 기정사실로 얘기함으로써 북한이 이걸 네. 빨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북한은 진짜 그 제안 사실 압박을 받아들여서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정말 폐기 그거는 만약에 된다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이 북한하고 고위급 회담도 북한이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약속이 정해졌으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언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아직 고위급 회담도 대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동창리 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언제 이게 폭파할지 현재로서는 확신하기가 어렵고요. 네. 예. 북한으로서는 아마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볼 때 이제 중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뭔가 그 다음 조치를 북한도 취해야 되는데 그 조치가 뭐 빨라진다면 뭐 이 비핵화에 상당히 좋은 사인으로 볼 수 있고 네. 이걸 또 최대한 늦춰서 그렇겠죠. 이 폭파를 진행한다면 상당히 좀 부정적인 사인으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렇게 조금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혹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이요. 미군 병사 유해 200구를 돌려받았다.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벌써 돌려보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벌써 돌려받았나 이런 혼란이 일기도 했는데 자, 지금 미국 측 실무진이 북한이 현재 파견됐고 곧 송환 작업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조금은 뭐 좀 조급해 보이고 빨리 뭔가 성과를 뭐 언론이건 미국 국민들에게 좀 과시하고 싶은 그런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난주에 있었던 북미 합의가 조금 예. 부실하다 보니까 무언가 드러내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데요. 네. 미래에 있을 일을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언가 해달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두 가지 문제인데요. 하나는 뭐 그런 의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행동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해를 돌려받거나 예. 미사일 발사 실험장을 폐기하거나 그런 의미는 있지만 보다 큰 의미는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그렇게 건건히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그게 바로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먹히는 거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뭐 풍계리 미사일 발사대, 풍계리 핵실험장 이후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그 다음에는 영변 원자로 이런 식으로 가다면 시간만 소요되거든요. 따라서 포괄적인 시간표 이런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해야 된다. 미국도. 그리고 핵심인 핵무기와 핵물질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또 북한이요. 지난 14일 열린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분계선 양측 60km 내 안에서는 정찰 활동을 하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킬체인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이 MDL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런 국민들은 완전히 뭐 생각이 노출될 될 수도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 함의가 포함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정찰을 함으로써 북한의 군의 이상 움직임을 파악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북한을 차단하려고 하는 거죠.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열세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마비시키는 일을 먼저 하려고 한다는 북한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전반적인 협상 전략을 여기에서 간파할 수 있는데 비핵화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능한 예.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재래식 군사력 부분, 자기들이 열세인 부분은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불균형을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북한의 전략의 요체를 파악하고 우리도 어떻게 가능하면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저런 것들이 뭐 평화 프로세스에서 논의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지 우리의 안보 이익도 지키면서 비핵화를
역할을 추진하는 것이다. 명심해야 됩니다. 네. 예. 자, 일정 부분 뭐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흐르고는 있지만 뭐 아직까지 뭐 끌려다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비핵화 핵심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